숲속 별별 상담소 신전향 글 영민 그림. 숲속 마을로 이사 왔어요. 며칠 만에 완성된 집은 꽤 아늑했어요. 하루는 고깔 모양 창문도 동그란 문도 울퉁불퉁 탁자도 마음에 쏙 들었어요. 하루 엄마와 하루는 짐을 정리하고 맛있는 컵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오븐 속 컵케이크가 동그란 모자를 쓴 것처럼 봉긋 솟았어요. 냄새 좋다. 하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루는 엄마가 만들어준 컵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어요. 하루 엄마가 오븐에서 컵케이크를 꺼내면서 말했어요. 새로운 곳에 왔으니 이웃집에 인사해야지. 이 컵케이크를 가지고 다녀오렴. 엄마, 하지만 저는 부끄러워할 것 없어. 이웃끼리 인사하는 것뿐이잖아. 하루 엄마가 바구니에 컵케이크를 담아 건네며 하루의 등을 떠밀었어요. 하루는 썩 내키지 않았어요. 수리수리 마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수리수리 마을에서는 마녀들이 모여 살았어요. 딱 한 집, 하루네만 빼고요. 하루네는 마녀인 엄마와 인간인 하루가 함께 살았어요. 마녀들은 하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법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하루는 저주를 받아서 마법을 못하는 거야. 저런 애하고 놀면 안 된다. 하루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마녀들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이사 가자. 그래서 하루와 하루는 엄마는 이곳 숲속 마을로 이사를 왔어요. 하루는 머뭇거리다 느릿느릿 이웃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어떻게 인사를 할지 고민했지만 정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디에선가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악! 하루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쳤어요. 꼬리를 밟았으면 사과를 해야지. 내가 이래서 인간을 싫어한다니까. 하루는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렸어요. 여기 아래라고. 안경을 걸친 두더지 아주머니가 씩씩거리며 하루를 올려다보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하루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두더지 아주머니는 하루의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숲속 저편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하루가 힘없이 돌아서는데 나무 뒤쪽에서 또 말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마녀이고 아이는 인간이라며? 어머, 이상해라. 하루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다른 길로 가려고 돌아서다가 염소 할아버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염소 할아버지 등에는 참새 할머니도 앉아 있었어요. 하루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라고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루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고 숲속으로 가버렸어요. 휴. 하루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아무도 하루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하루도 이웃과 친해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제일 가까운 이웃집에 도착했어요. 하루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루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곧 발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우당탕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리고 아기 토끼가 슝 뛰쳐나왔어요. 뒤이어 누군가 아기 토끼의 목덜미를 잽싸게 낚아챘어요. 엄마가 함부로 문 열면 안 된다고 했지? 하나, 그건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 둘과 셋, 너희 그렇게 계속 싸울래? 넷, 너 음식 뱉지 말라고. 토끼 아주머니가 그제야 하루를 보았어요. 넌 누구니? 숲에 인간 가족이 이사 왔다고 하더니 그게 너희 가족이니? 저는 인간이 맞지만 엄마는 아니에요. 마녀거든요. 뭐라고? 어머, 말도 안 돼. 토끼 아주머니가 놀라서 깡충 뛰어올랐어요. 하마터면 아기 토끼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토끼 아주머니는 집 안으로 쌩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뒤이어 철컥철컥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컵케이크를 드려야 하는데. 하루는 바구니 속 컵케이크와 토끼 아주머니네 집 문을 번갈아 보았어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하루는 문 앞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그때 딸깍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며시 뒤돌아봤어요.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컵케이크 바구니가 온데간데 없었어요. 토끼 아주머니도 컵케이크를 좋아하나 봐 나처럼. 하루는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첫 번째 가족이 된 껑충이. 쾅쾅쾅. 누군가 하루네 문을 부술듯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나. 나가 누군데?
하루가 문을 열자마자 누군가 재빨리 들어왔어요. 캥거루였어요. 이름을 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실은 말이야. 지금 너희 집으로 엄청 커다란 돌이 굴러오고 있는 것을 내가 막았다고. 이 널따란 등으로 말이야. 이렇게. 캥거루는 돌을 어깨로 밀어 올리는 신용을 했어요. 뭐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좋아서 한 일이니까. 물론 감사 인사를 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어. 캥거루가 어찌나 당당한지 하루는 웃음이 나왔어요. 잠깐만 기다려. 하루는 시원한 주스와 달콤한 컵케이크를 챙겨와 캥거루에게 주었어요. 캥거루는 주스잔을 단숨에 비웠어요. 너 손님 접대를 참 잘하는구나. 수줍음이 많은 하루의 볼이 발그레해졌어요. 엄마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하루는 발개진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어요. 그런데 엄청 커다란 그 돌은 어디 있어? 그건 말이지. 캥거루는 당황한 듯 이리저리 눈을 굴렀어요. 곧 얼굴빛이 밝아지더니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캥거루가 가리킨 것은 하루 주먹보다도 작은 돌멩이였어요. 하루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거? 저 돌멩이 말이야? 아까는 엄청 커다랬는데 어느새 이렇게 작아졌지? 너무 놀라지 마. 이 세상에는 신기한 일투성이니까. 캥거루가 진지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하하하하. 하루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너 진짜 재밌구나. 너처럼 재미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난 하루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껑충이야. 지금 여행 중이지. 살기 적당한 곳을 찾아서 말이야. 우와, 멋지다. 아니, 하나도 멋지지 않아. 캥거루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여행을 시작했으니까. 껑충이가 자기 배에 있는 아기 주머니를 가리켰어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 물론 아기도 태어날 때부터 붙어 있었어. 처음에는 모두에게 비밀로 했는데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했더니 다들 뒤에서 수군대더군. 난 주머니가 없어서 아기를 기를 수가 없다나 뭐라나. 기분이 너무 나빠서 마을을 나와버렸어. 껑충이는 씩씩대며 잔에 남은 얼음을 몽땅 입에 털어넣고 아작아작 씹었어요. 그러고는 하루 쪽으로 배를 툭 내밀었어요. 이게 그렇게 문제야? 껑충이는 화를 내고 있었지만 하루의 눈에는 그 모습이 슬퍼 보였어요. 우리 엄마는 아기 주머니가 없지만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어. 캥거루도 마찬가지 아닐까? 주머니가 없어도 얼마든지 아기를 기를 수 있을 거야. 껑충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맞아. 그러고 보니 다른 동물들은 주머니가 없잖아. 하루 너 진짜 똑똑하구나. 내가? 하루는 아까보다 더 부끄러웠어요. 온몸이 새빨간 사과처럼 변했죠. 갑자기 껑충이가 하루 가까이 오더니 속삭였어요. 우리는 친구니까 비밀 하나 말해줄게. 사실 캥거루 마을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풀로 모두의 아기 주머니를 붙여놓았거든. 내 기분을 느껴보라고 말이지. 다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날 잡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루는 껑충이와 보내는 시간이 유쾌했어요.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하루의 엄마 왔다. 집안에 들어선 하루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 껑충이도 돌아가려는 듯 벌떡 일어섰어요. 하루는 껑충이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으니까요. 껑충이와 오래오래 친구로 지낼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하루는 살 곳을 찾아 여행하고 있다는 껑충이의 말이 번뜩 떠올랐어요. 껑충아, 우리 함께 살래? 껑충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정작 그 말을 꺼낸 것은 하루 엄마였어요. 껑충이 곤란하게 왜 그러니? 이렇게 지저분한 집에서 함께 살자니. 또 인간과 마녀와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루가 실망한 듯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자 껑충이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집이 딱 제 취향이랍니다. 너무 깨끗한 집은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이면 어떻고 마녀면 어때요? 저도 동물인걸요? 사실 저도 이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껑충이는 하루 엄마의 손을 덥석 잡고 세게 흔들었어요. 하루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고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요. 껑충이도 나랑 같이 지내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루 엄마는 아까보다 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한데 하루 하나 돌보기도 벅차서. 껑충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하루 어머님. 하루도 어머님도 제가 돌봐드릴게요. 참, 제 방은 필요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여기 있는 이 소파면 충분합니다. 하루가 껑충이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껑충이도 하루를 얼싸안고 방방 뛰었어요. 하루 엄마가 기뻐하는 하루 모습을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좋아. 앞으로 잘 부탁한다, 껑충아. 숲속 아기 돌보미 껑충이. 하루와 껑충이가 깔깔대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토끼 아주머니네 집을 막 지날 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토끼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아주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허둥댔어요. 하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구나. 마녀랑 사는 인간 아이. 토끼 아주머니는 자신이 한 말에 놀라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 정신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네. 괜찮아요. 그리고 틀린 말도 아닌데요, 뭘. 하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토끼 아주머니는 예상 밖의 반응에 눈을 몇 번이나 깜빡거렸어요.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지금 우리 남편이 다른 숲에 갔다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았단다. 그래서 가봐야 하는데. 아주머니 두 귀 사이로 아기 토끼 한 마리가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옆구리에서도 아기 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왔고요. 뒤이어 3마리, 4마리 모두 합쳐 자그마치 10마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어요. 하루는 토끼 아주머니를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당할까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때 껑충이가 나섰어요.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도울 일? 혹시 말이다. 괜찮다면 우리 아이들을 잠시 돌봐줄 수 있겠니? 껑충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루가 잠시 생각하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하루와 껑충이는 아주머니가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아기 토끼들이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어디에 숨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껑충이는 서두르지 않고 질긴 풀을 엮어서 끈으로 만든 뒤 동그랗게 연결했어요. 그리고는 끈 안쪽으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나랑 기차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그제야 숨어있던 아기 토끼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곧이어 하나 둘 끈 안쪽으로 뛰어들었어요. 나도 할 거야. 어느새 아기 토끼 10마리가 모두 모였어요. 토끼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기 토끼들을 쳐다보았어요. 하루가 토끼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멍충이가 재미있어서 아기 토끼들이 좋아할 거예요. 토끼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아기 토끼들이 아니라 껑충이가 걱정이지. 아주 힘들 텐데. 참, 컵케이크 정말 맛있더라. 그날도 고마웠고 오늘도 고맙다. 하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루와 껑충이는 아기 토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얘들아 들어가자. 아기 토끼들이 우르르 들어가자마자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아기 토끼들은 엄마가 꽁꽁 숨겨놓았던 마법도구를 찾아내 이리저리 던졌어요. 과자를 바닥에 뿌리기도 했고요. 종이에 찍으라고 준 도장을 여기저기 마구 찍기도 했어요. 하루와 껑충이는 한숨이 나왔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하루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는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과자를 밟으면서 미끄러졌어요. 에고고 하루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아기 토끼들은 넘어진 엄마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엄마에게 달라붙어 여기저기 도장을 찍어댔어요. 그러다 첫째 하나가 하루 엄마의 이마에 커다란 도장 하나를 꽝 찍었어요. 하루 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들 이제 그만! 하지만 아기 토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껑충이가 나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른손을 앞으로, 왼손을 앞으로, 칙칙폭폭 기차가 완성되지요. 다 같이 칙칙폭폭, 한 줄로 칙칙폭폭. 아기 토끼들은 하나둘씩 껑충이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고는 노래처럼 기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껑충이가 앉자 아기 토끼들도 따라 앉았어요. 껑충이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 아기 토끼들에게 당근을 주었어요. 집안에 당근 씹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엄마는 껑충이가 아기 토끼를 능숙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동생이 많았는데 제가 다 돌봤거든요. 하루가 껑충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잘하는데 네가 아이를 기를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엄마가 될 수 있겠어? 하루 엄마와 하루는 아기 토끼들에게 줄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껑충이는 아기 토끼들과 함께 놀았어요. 아기 토끼들은 저녁을 먹고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지요. 아기 토끼 아주머니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왔어요. 오늘 정말 고맙다. 덕분에 남편 일은 잘 마무리했단다. 참, 내 이름은 헐레벌떡이란다. 하루는 토끼 아주머니의 이름을 알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깡충이 덕분에 첫 번째 이웃이 생겨서 더욱 좋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헐레벌떡 아주머니와 아기 토끼들을 보며 엄마가 말했어요.
만약에 나한테 부탁했다면 이렇게 잘 돌보지 못했을 거야. 하루와 껑충이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엉덩방아를 찢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참기 힘들었어요. 하루 엄마도 하루와 껑충이를 보며 한바탕 크게 웃었어요. 정신없었지만 즐거운 하루였어요. 두 번째 가족이 된 덩치. 숲속 마을에는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연못이 멀리 있어서 물을 길어 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 마을의 정원은 모두 엉망이 되었지요. 하루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야, 오늘은 정원을 정리해 주겠니? 엄마의 부탁에 하루와 껑충이는 어수선한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깡충이는 풀밭에 벌러덩 들어 누웠어요. 차라리 아기를 100명 돌보는 게 낫지. 정원 정리하는 일은 도저히 못하겠어. 하루도 껑충이를 따라 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흔들리더니 점점 세게 흔들렸어요. 껑충이가 놀라서 펄쩍 뛰어 일어났어요. 지진인가 봐. 땅이 쪼개지는 거야? 그럼 어떡해? 하루야, 우리 살 수는 있을까? 나 꽁충이 여기서 사라지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디선가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지진 아니니까. 땅이 점점 세게 울리더니 나중에는 하루와 껑충이의 몸까지 들썩였어요. 겁이 난 껑충이가 울기 직전 풀숲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하하하, 놀라게 해서 미안해. 살살 걷는다고 걸었는데 내 이름은 덩치야. 덩치는 다른 코끼리와 달라 보였어요. 코가 아주 굵고 짧은 데다 주름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껑충이가 덩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코끼리는 아닌 것 같고 혹시 코끼리의 사돈 8촌쯤 되나? 푸하, 틀렸어. 나는 이래 보여도 코끼리야. 덩치는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크게 웃었어요. 껑충이는 덩치가 틀렸다고 하자 기분이 상해서 팔쩍 뛰었고요. 하루는 덩치를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너는 특별한 코끼리구나. 덩치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어요. 그런 말은 처음이야. 내 코가 조금 남다르기는 해. 물을 아주 많이 담을 수 있거든. 코만 남다른 게 아니야. 콧구멍도 진짜 크지. 자, 봐. 정말 멋지다. 덩치는 쑥스러운지 머리를 긁적였어요. 놀라게 한 것도 미안하고 멋진 칭찬도 고맙고 작은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잠깐만. 덩치는 쿵쿵거리며 어딘가로 사라졌다가 금세 커다란 코를 앞세우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하늘을 향해 물을 뿜기 시작했어요. 우와, 비다. 우, 시원해. 하루와 껑충이는 정원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시들어있던 나무와 풀과 꽃도 생기를 되찾았어요. 셋은 촉촉한 풀밭에 나란히 누웠어요. 하루가 덩치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왜 온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 내가 다르게 생겨서 안쓰러운가 봐. 코 모양만 다르지 다른 코끼리가 닿을 바가 없는데 말이야. 하루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넌 다른 코끼리들과 달라. 난 이렇게 센 물줄기를 뿜어대는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걸? 덩치가 커다란 귀를 펄럭이며 웃었어요. 푸아, 너는 특별한 생각을 가진 아이구나. 사실 나는 코가 조금 고민이었거든. 멋진 칭찬 덕분에 고민이 싹 사라졌어. 다들 너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 덕분에 이 마을이 아주 좋아졌어.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하루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쳤어요. 혹시 꽃이랑 나무 좋아해? 코끼리라고 꽃이나 나무를 먹을 줄만 안다고 생각해? 꽃과 나무를 감상할 줄도 안다고. 다행이다. 너한테 딱 맞는 일이 생각났어.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우선 우리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